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과목의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혜영 교수입니다. 먼저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분산 데이터베이스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한 군데에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고,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어떨까요? 자, 이만한 이제 통 속에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이렇게 몇 개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요것들이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빠른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지역, 여러 노드로 위치시켜가지고 사용성이라든지 성능을 극대화시킨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데이터 분산 기술을 이용해서 트랜잭션, 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큰 덩어리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는 트랜잭션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트랜잭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지역 사이트에 있는 모든 DBMS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DBMS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액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령어, SQL도 있고 어떤 명령어를 써서 데이터를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지역마다 DBMS는 이제 각자 특성에 맞춰서 갖추면 되고요. 모두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데이터 중복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가용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한 군데가 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DB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은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복성이다. 여기도 저장되어 있고 여기도 저장이 되어 있다. 사람이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A가 고장이 나 있네? 그럼 B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자는 이 안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이 시스템은 전혀 고장이 없군.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빨리 건네주군.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고장 없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가용성이다 합니다. 자, 4번에 보면 트랜잭션의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2단계 완료 규약을 사용할 수가 있다. 2단계 럭킹 기법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단계, 축소하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락을 설정하는 단계, 락을 해제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손상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회복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장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장애의 유형에는 트랜지션 장애, 그 다음에 시스템 장애, 미디어 장애, 실행 장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프로그램 실행이 중지된다든지 하드웨어가 오동작한다든지 또는 디스크 헤드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4번에 보면 실행 장애다라는 거죠. 실행 장애는 원하는 데이터 항목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또는 무결성 위반이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산이 실패를 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손상을 줄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DBMS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DBMS 언어는 이제 DDL이 있고 DML이 있고 DCL이 있죠. 그래서 정의어, 그 다음에 이제 조작어, 제어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1번 조건을 보면 DBMS에 따라서 정의어는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를 명시하며 두 스키마 사이의 사상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그랬어요. 스키마다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 또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는 것을 우리는 스키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키마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먼저 외부 스키마가 있고 외부가 있으면 이제 내부가 있겠죠. 그 사이에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있죠. 사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구조. 그다음에 이제 조직 전체의 입장, 기관, 조직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보안에 관련된 개념 스키마.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물리적인 저장 장치와 밀접한 내부 스키마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의 사상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보면 저장 구조에 대한 정의어 SDL이 있고 이거는 이제 내부 스키마, 저장에 관련된 거니까 내부 스키마를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작어 DML입니다.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또 새로운 사람들을 삽입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제거, 삭제할 때, 또 내용을 수정할 때 사용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비절차적인 데이터 조작어는 절차적인 데이터 조작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수준의 언어다라고 했는데요. 자, 절차적이다. 그럼 반드시 순서가 필요한 것이죠. 좀 까다로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A를 선언한 다음에 A에다 10을 넣겠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고 A는 10이다 하고 나서 ing A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것. 그런 게 이제 절차적이고 비절차적이다라는 것은 순서를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게 더 배우기가 쉬워요? 비절차적이 더 배우기가 쉽고 사용하기가 이제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이 더 상대적으로 고수준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살펴볼까요? 트랜잭션이다 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연산의 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작업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큰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처리를 할 때 이거 한 덩이 한 덩이를 트랜잭션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트랜잭션이 가져야 될 특징이 있죠. ACID라고 있죠. A는 원자성. 자, 원자성 완전히 완성이 되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관성,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격리성 또는 독립성. 자, 연산의 중간 결과는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영속성.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 결과는 계속적으로 기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조건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우리는 이제 집에서 모여서 살잖아요. 데이터가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출되고 변환되고 통합되고 요약된 데이터베이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제품의 생산을 위한 프로세스를 전산화해서 라고 나와 있고 2번에 보면 데이터 수집이나 보고를 위해서 라고 나와 있고
3번에 보면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향적, 통합적, 시간, 변이적 데이터의 집합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올바른 설명은 3번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되죠. 아, 이 부분에 땅을 사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일주일 내에 결정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땅 일주일 뒤에 왔더니 조금 더 고민을 해볼까 했는데 땅이 팔렸어요. 그럼 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 시간에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변이적인 부분입니다. 시간적으로 변이적이다. 자,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릴레이션의 다중치 종속 MVD를 함수적 종속으로 대체한 경우 릴레이션은 어떤 정규형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정규하다라고 하면은 관계형 스키마를 더 작은 속성으로 쪼개가면서 바람직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을 하죠. 그래서 1정규형부터 쭉 있는데 우리는 1정규형은 뭐예요?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2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고,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BCNF가 있고 다치 종속을 제거하는 것을 4정규형, 그 다음에 조인 속성을 이용을 하는 것을 5정규형이라고 하죠. 자, 문제에서는 이제 다중치 종속, 다중 종속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제4정규형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7번에 보면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에 보면 난 널이다. 그럼 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널이 되면 안 된다. 즉 비워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입력을 한다. 반드시 요구를 한다. 자, 두 번째 보면은 기본키예요. 기본키는 100만 명이 앉아 있더라도 누구야? 라고 부르면 딱 한 사람만 일어설 수 있는 속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키는 절대로 남들과 중복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둘이 일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키가 이제 주민번호 될 수 있고 카드번호 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만 딱 지정을 하자. 최소로 지정을 하자.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딱 선택된 하나를 기본키라 그러고 선택되지 못한 기본키 가능성이 될 수 있지만 선택되지 않은 것은 이제 대체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모두 무슨 키다라고 그래요? 네, 후보키다.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에 보면 대체키 칼럼은 널 또는 유일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본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외래키 값은 참조되는 속성값이 반드시 존재하고 널 값을 가질 수가 없다. 외래키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랬을 때 얘가 이쪽 테이블에 얘를 가리킨다. 얘는 이제 이쪽 테이블에서 기본 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래키, 얘를 외래키라고 하는 거죠. 네.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키를 외래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외래키 값은 여기 있는 이 외래키 값은 참조된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거야 되고 얘는 우리가 장바구니다 라고 생각하자라고 그랬고 얘는 이제 쇼핑몰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은 이제 다 틀린 부분이죠. 참조되는 속성값은 반드시 존재하고 널 값을 가질 수가 없다. 외래키는 이제 널 값을 가져도 됩니다.
자, 8번 과정입니다. 정규화 과정에서 A가 B이고 B가 C이면 A가 C다. 이거는 무슨 형태인가요? 네, 이행적 함수 종속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적 함수적 종속을 3정규형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규형이 만족을 하면 이제 4로 가는 거죠. 아직은 3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3정규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했죠? 이 정규형에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스튜던트 테이블을 이용해서 아래 SQL을 수행하였을 때 실행 결과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select하고 개수를 세는 거죠. select from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룹화를 시켜라라는 거죠. 뭐별로? 디파트먼트별로 그룹화를 시키시오. 그러면 컴퓨터, 피직스, 매스 해서 2초가인 걸 찾으시오. 개수가 2초가인 거. 2초가인 거 여기가 있죠. 그 초가인 것에 카운트, 개수를 구하시오. 몇 개예요? 3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군요. 10번 문제입니다. 두 테이블이 대학교의 학과와 학생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자 여기서 학과 테이블의 학과 번호 네,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의 학번은 각 테이블의 기본키이다. 자, 기본키입니다. 기본키, 그 다음에 기본키. 학생 테이블의 학과 번호는 외래키다. 그랬고, 네, 외래키. 그러면 자, 여기서 학과 번호인 얘를 네,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얘는 여기서 기본키가 되는 거고 얘가 여러분은 쇼핑몰이다 생각해 주면 되고 얘가 장바구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있는 것만 참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조건을 한번 볼까요? 1번 조건 가능할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수정해 주세요 그랬죠. 그 다음에 학과 테이블, 그 다음에 셋 어떻게 바꿔주냐면 학과 번호는 5번으로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왜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학과 명의 뭐인 거? 컴퓨터 공학과인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과 테이블을 한번 보면 여기죠. 컴퓨터 공학과가 학과 번호가 2번인데 이거를 5번으로 수정해 주세요 라는 거죠. 자, 중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본키는 절대로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고 했고 학생 테이블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고 자, set 학과 번호는 5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학과 번호는 5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뭐인 사람은 학번이 100번인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학번이 100번인 사람의 학과 번호를 5번으로 해버리자 그랬죠. 근데 5번이다 라고 한다면 학과 테이블에 학과 번호에 5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있는 상품만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고 했고 학과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인 거? 네, 학과 번호가 3인 거. 자, 왜요? 조건입니다. 학과 명의 네, 컴퓨터 공학과인 거. 네, 컴퓨터 공학과인 거를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살펴볼까요?
학과 테이블에서 컴퓨터공학과에 학과 번호를 3번으로 해라 라는 거죠. 3번으로 해버리면 중복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기본키는 절대로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자,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고 했고 학생 테이블 그랬어요. 학생 테이블을 업데이트 해주는데 set 학번은 103으로 해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뭐인 거? 왜요? 네, 학번은 100번 그랬습니다. 자, 학번이 100인 걸 찾아서 학번을 103으로 해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때요? 중복이 일어나잖아요. 네, 학번도 기본키니까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4번도 안 되는군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